독서가 일행일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100세 건강 비결에 대해서 우리의 앞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80까지 적당히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은. 우리는 지금 1920년대에 태어나신 이 저자님은 100세를 사시고 지금 100살에 이 책을 100년 동안 살아본 경험을 수필집으로 내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100살까지 살고도 또 운이 좋다면 120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제 인생 2막 지금 50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100살까지의 삶을 나로 어떤 행복의 조건으로 갖다 놓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프롤로그에 우리 50대들에게 당부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50대들한테 어떤 당부를 하시냐면 나는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이 선진 국가가 되고 세계를 영도해 가고 있는가? 그 나라의 국민들 80% 이상은 100년 이상에 걸쳐 독서를 한 나라들이다. 나는 우리 50대 이상의 어른들이 독서를 즐기는 모습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행복인 동시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유지하는 애국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나이 들어 느끼는 하나의 소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프롤로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프롤로그에 쓰게 되잖아요. 우리 50대들에게 이 책 독서를 하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소원이시대요. 우리 책을 읽어봅시다, 앞으로. 이 책도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여러 챕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 맨 뒷부분에 나오는 늙어간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되게 감동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책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늙는다는 건 되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책을 다 덮고 나서 손으로 이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앞뒤를 이 저자님을 너무 잘 사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하면서 책을 이렇게 쓰다듬어 드리고 그래도 또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그래서 뽀뽀를 3번 하고 내려놨답니다. 여러분도 이분의 아름다운 삶을 한번 엿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이제 늙어간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노년의 삶.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 신체적인 성장은 여자가 22세까지이고 남자는 24세까지라고 한다. 그러나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그런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책을 읽으면서 절대 늙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세팅합시다. 성장이 정지되는 7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늙기 시작하는 것은 75세부터라고 보아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나이가 되면 평가의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나는 과연 성공했는가? 지금 행복하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래도 존경스러운 삶을 이어왔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지금 97세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80 고개를 가고도 17년이 지난 셈이다. 80의 내 삶을 돌아본다면 내 가까운 친구였던 김태일 서울대 교수는 76세 때 한국인의 가치관에 관한 책을 내놓았다. 88세까지는 노쇠 현상을 크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한 친구인 안병우 교수도 94세에 작고했다.
병중에 있던 4, 5년을 제외한다고 해도 89세까지는 일을 계속한 셈이다. 나는 65세가 되면서 연세대를 정년으로 떠났다. 후배들에게 나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내일부터 졸업생답게 사회에 나가 일을 시작해야겠다. 농담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31년간 또 일을 했다. 매일 원고도 써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강연에도 나가고 있다. 75세까지는 나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일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창의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 후부터는 창조적인 노력이나 성장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성장에 놓는 수준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수는 기계 같아서 노쇠하게 된다. 차라리 60대가 되어서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실한 노력과 도전을 포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다. 저도 지금 유튜브 도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찍는다는 게 뭘 찍어야 되는지 책을 또 읽어도 저 혼자도 이해하기 힘든데 또 누군가에게 책을 또 이야기해 드린다는 게 되게 많은 부담감이 들어서 되게 자신감 없어지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찍고 싶은데도 자신감 없어서 주저하다가 오늘 겨우 영상을 틀게 된 거예요. 도전하세요. 저도 계속 도전하고 한날은 또 이렇게 유튜브 그만 찍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이거 도대체 누가 그리고 혼자 방에서 찍으니까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대로 저와 소통하고 있는 건지 답답해서 이거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도전하라는 말에 힘을 얻고 또 찍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50에서 80까지는 단절되지 않는 한 인생에서 50에서 80까지는 단절되지 않는 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50부터 80이 되었을 때 나는 적어도 이러한 삶의 조각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준비와 계획과 신념과 꾸준한 용기를 갖고 제2의 마라톤을 달리는 각오로 재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지금 50이면 50 하나면 1살입니다. 지금부터 재출발하는 새로운 계획, 각오를 세우세요. 장수의 100살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다고 하셔요. 장수의 비결이 뭔가요? 라고 늘상 어딜 가면 질문을 받는데요. 네.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 과로나 무리는 하지 않았다. 이분은 되게 허약한 체질이었대요. 그래서 늘 건강을 위해서 무리를 안 했다고 하셔요. 신체적 절제라고나 할까? 조심조심히 살았다. 원래 건강하지 않은 분이라 몸을 함부로 쓰거나 과로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조심조심 살아오셨대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신체나 정신적 무리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장수의 한 비법이 되었는지 모른다. 할 수 있는 일의 90%까지만 책임을 받는다. 10% 정도는 항상 여유를 남겨둔다.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산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한 가지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대학을 정년으로 떠난 후에는 거의 매일같이 짧은 시간이나마 수영을 했다. 그러나 운동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건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또 운동의 목적이 건강이었다고 해서 건강 자체가 목적은 또 아니다. 건강은 일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었다. 마지막 목적은 일이었다. 이분의 장수 비결은 건강 비결은 일이었다고 하십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한 거고, 그래서 건강을 지키시려고 이제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나는 지금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긴 거리를 걸어야 한다. 생활 자체가 운동인 것이다. 운동이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나에게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계속 반복하셔요.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은 일이다. 일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 최종 목적은 일이었습니다. 일은 목적이고 건강은 수단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누가 더 건강한가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하다. 누가 더 일을 많이 하는가 물으면 된다. 지금 내가 가장 건강한 편이라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서는 일이 건강의 비결이다. 철학자 칸트는 80년을 살았다. 300년 전에 80까지 살았다면 장수한 셈이다. 무엇이 그의 건강을 지탱했는가?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일이었다. 또 슈바이처 박사는 90을 넘을 때까지 일을 손에서 놓은 일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자기 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젊어서는 용기, 늙어서는 지혜, 계속 배우고 공부한 덕분이다.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란 어떤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일이다. 70대에 갖고 있던 지식을 접거나 축소하지 말고 필요한 지식을 유지하거나 넓혀가는 일이다. 지식을 넓혀가는 노력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강의나 강연회에 참석하는 일도 필요하다. 후배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지식을 나누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독서 모임,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강남 스타벅스 R점에서 8시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청주 여기서 첫 차를 타고 근데 갈까 말까 되게 많이 망설였어요. 저도 그냥 사람들 모임을 내가 잠깐 떠들다 오는 건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거기까지 굳이 가야 되나 갈까 말까 되게 망설였죠. 이 저자님께서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착하게 그 말을 다 또 행동으로 옮겨서 서울까지 갔다 왔습니다. 안 하다 보면 내 지식이 축소되거나 쉬우나 여유 있게 노력하는 자세만 갖추면 지적인 후퇴는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100세인데 꿈이 있으세요. 되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50대 친구들도 새로운 꿈을 갖는 친구들을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100세인데 꿈이 있으세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바로 꿈이 뭐냐면 구름 사진가가 되는 게 꿈이시래요. 앞으로 나에게 10년마다 건강과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면 또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은 사진 기술을 배워가지고 구름들을 찍어 사진으로 남기는 구름 사진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십니다. 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셔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책을 읽다 보면 없던 꿈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우리 함께 남은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